전통차 시연대회 날 드디어 무대에 서는 그녀. 그녀에게 이번 기회는 40년의 내공을 뽐낼 단 한 번의 기회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보기가 피투성이 발로 달려와 입구를 막아섰어요. 컹, 컹컹. 그녀를 향해 처절하게 짖으며 옷자락을 물고 끌어내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미쳤나 봐. 저 걔가 왜 저래? 그 순간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공개 시연, 전통차 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보기는 갑자기 왜 그런 걸까요? 전주 한옥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돌담길 사이로 새벽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었죠. 미영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살이 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미영은 낡은 이불을 개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빈 방에 울리는 목소리가 유독 쓸쓸했어요. 미영 찻집은 한옥마을 한복판, 태조로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문을 연 이곳은 이제 미영 혼자 지키는 공간이 되었죠.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우리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차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좋네요. 25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미영의 가슴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또렷했죠. 엄마 이제 찻집 그만 정리하는 게 어때요? 큰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 했던 말이었죠.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쁜 아들은 1년에 서너 번 얼굴을 비췄어요. 딸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 지키기 힘들잖아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지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떠올랐어요.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40년의 세월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미영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심을 꺼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어요. 녹차, 보이차, 우롱차. 각각의 차잎이 품은 향기를 음미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것이 미영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3년 전 7월의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를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미영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낑, 낑.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죠. 뭐지? 미영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담 모퉁이, 쓰레기통 옆에 작은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새끼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죠. 어머 이 작은 것이. 미영의 마음이 툭 하고 무너졌습니다. 강아지는 생후 2달쯤 되어 보였어요. 진돗개 같았는데 목에는 찢어진 끈 조각이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게 분명했죠. 추웠겠구나. 배고팠겠구나. 미영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가슴에 닿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치 어린 민호와 지연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죠. 집으로 데려와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미영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맑고 순수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나처럼. 미영은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한옥마을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미영 씨, 강아지 키운다면서요? 옆집 영숙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어제 비 맞고 있길래 데려왔어요. 불쌍해서. 잘했어요. 혼자 사는데 친구가 생겼네. 맞은편 가게 만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예요?
영숙이 물었어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기로 하려고요. 이 아이가 제게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그때 보기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 마치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시간이 흐르면서 보기는 미영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영이 일어나면 보기도 함께 일어났어요. 차를 우릴 때면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봤죠. 손님이 오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고 미영이 슬퍼 보일 때면 다가와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보가 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니? 미영이 보기에게 말을 걸면 보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미영은 남편 사진을 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이 떠난 지 25년째 되는 날이에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보기가 다가와 미영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보가 너도 아빠가 보고 싶니? 보기가 낑낑 소리를 냈어요. 미영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우리 집에 온 날이 아빠 기일이었어. 7월 15일. 신기하지? 순간 미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바로 그날 보기가 미영에게 왔던 거예요. 마치 남편이 보낸 선물 같았죠. 보기는 점점 특별한 능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미영이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보기가 미리 앞을 막고 짖었죠. 덕분에 미영은 조심해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깜빡했는데 보기가 계속 부엌을 향해 짖어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이 녀석 정말 신통한 능력이 있나 봐. 만수 아저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영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지키는 거예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보기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았는지를. 외로움이 사라졌고 웃음이 늘었으며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생겼죠. 보가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보기는 미영의 볼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해가 저물고 한옥마을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영 찻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죠. 미영과 보기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보가 오늘도 수고했어. 미영이 보기 머리를 쓰다듬자 보기는 행복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영은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과 보기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내준 것도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여보 고마워요. 보기를 보내줘서. 미영의 속삭임이 밤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미영아, 이번 축제에 꼭 나와야 해요. 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죠. 전통차 시연대회요.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찻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차를 우린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어요. 40년 동안 이 작은 공간에서만 차를 우려왔으니까요. 순자야 난 못해. 사람들 앞에 서면 손이 떨려서. 그래도 해봐야지. 내 실력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보기를 내려다봤어요. 발치에 누워있던 보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날 저녁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순자 이모한테 들었어요. 축제 나가신대요? 아니야 안 나가. 그냥 순자가 혼자. 나가세요, 어머니. 저희도 가서 응원할게요. 민호의 말에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몇 번 얼굴도 못 보는 아들이었는데 지연이도 온대요. 어머니, 차 솜씨 자랑할 기회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머리를 무릎에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보가? 보기가 검은 눈동자로 미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미영은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 우리는 순서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어요. 물 온도는 80도. 우려내는 시간은 정확히 3분. 차시패 양은 3g. 대추차 블렌딩은 이렇게 해야 해. 미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보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대추에 생강을 조금 넣고 계피를 아주 살짝. 그리고 비법은 구기자를 소량 첨가하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완성한 미영만의 황금 비율이었죠. 어머니, 제대로 준비하고 계시네요. 찻집 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딸이 주말을 이용해 내려온 거였어요. 엄마 차 맛은 정말 최고예요. 이번에 꼭 1등 하실 거예요. 지연의 격려에 미영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계속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축제가 다가올수록 보기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미영의 침대 옆을 서성였어요. 평소엔 거실에서 자던 녀석이 말이죠. 낮에는 미영이 차 도구를 만질 때마다 낑낑거렸습니다. 보가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미영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보기는 계속 차, 도구, 가방 주위를 맴돌았어요. 축제 이틀 전 한옥마을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올해는 꼭 우리 마을이 대상을 받아야 해요. 만수 아저씨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미영 씨가 나가니까 올해는 기대가 되네요. 영숙이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모두의 기대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었죠. 그날 밤 보기가 처음으로 짖었습니다. 컹, 컹컹. 새벽 3시였어요. 미영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보기가 차 도구 가방 앞에서 짖고 있었어요. 보가 조용히 해. 이웃들 깨겠다. 하지만 보기는 계속 짖었습니다. 가방을 물고 늘어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미영이 보기를 안으려 하자 보기가 미영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침실로 가자는 듯이. 알았어, 알았어. 같이 자자고? 미영이 침대로 돌아가자 보기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보기는 미영의 발치에 엎드려 밤새 지켰죠. 축제 전날 미영은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차시풀 저울에 달고 물 온도를 확인하고 시간을 재며 차를 우렸어요.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미영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보기가 갑자기 차 도구 가방을 물었어요. 보가. 안 돼. 미영이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보기가 가방을 세게 흔들자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찢어진 가방 사이로 차 도구들이 쏟아졌습니다. 닭이 세트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아껴 써온 닭이었어요. 보기가 꼬리를 내리고 미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뭔가를 막으려는 듯한 애절한 눈빛이었죠. 넌 내가 가는 걸 막고 싶은 거니? 미영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가 낑낑거리며 미영의 손을 핥았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기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축제장에 서야 했죠. 보기는 밤새 미영의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가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고 다시 미영 곁으로 돌아왔어요. 새벽녘에야 미영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여보, 조심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영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눈이 떠졌죠. 축제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기가 차 도구 가방을 찢어놓은 그날 아침, 미영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정성껏 모아온 차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보기는 구석에서 꼬리를 말고 떨고 있었죠. 복이야. 내가 왜 이러니?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보기의 눈에는 뭔가 절박한 빛이 서려 있었거든요. 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미영아, 무슨 일이야? 벌써 출발해야 하는데. 춘자는 바닥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복이가 이렇게 만들었어. 아이고, 이 녀석이.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서둘러 망가지지 않은 도구들을 모았습니다. 보기는 계속해서 미영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어요. 마치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미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3년 전 비 오는 밤에 처음 만난 그 작은 생명체. 온몸이 진흙투성이었던 새끼 강아지. 그날도 보기는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걱정으로 떨고 있었죠. 복이야, 엄마는 꼭 가야 해. 이건 엄마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미영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걔도 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순간 미영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그동안 혼자서 찻집을 지켜왔어요. 민호와 지연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던가요. 그런데 보기가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는 보기. 밤마다 발밑에서 잠드는 보기. 엄마, 늦었어요. 딸 지연이 전화했습니다. 복이 좀 봐줄래? 자꾸 따라오려고 해서. 엄마, 보기는 내가 볼게요. 어서 가세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요. 지연은 서울에서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첫 공개 시연을 보기 위해서였죠. 민호도 휴가를 냈다고 했어요. 미영은 마지막으로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복이야. 엄마는 가야 해. 문을 나서는 순간 보기가 처절하게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가 미영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축제장은 한옥마을 중심부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막들이 늘어서 있었고 전통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차시연 부스는 가장 큰 한옥 건물 안에 있었죠. 100년이 넘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미영 씨, 준비되셨어요? 행사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차를 우려왔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개야. 개가 들어왔어요. 축제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죠. 진돗개가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미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복이었어요. 1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복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발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죠. 복이는 한옥 건물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복이야. 미영이 달려갔습니다. 복이는 미영을 보자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듯이 앞을 가로막았죠. 이게 주인이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행사 관계자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데려갈게요. 미영은 보기를 안으려 했지만 보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영의 옷을 물고 밖으로 끌어당겼죠.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걔 좀 이상한데요. 뭔가 느끼는 게 있나 봐요. 춘자가 다가왔어요. 미영아, 시연 시간이야. 보기는 내가 볼게. 아니야, 순자야. 나 못하겠어.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이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평생 준비한 기회잖아. 춘자가 답답해했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복이와 함께 집으로 갈게. 그 순간 미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공개 시연.
전통차 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이었죠. 보기는 미영이 돌아서자 비로소 진정했습니다. 꼬리를 말고 미영의 뒤를 따랐어요. 엄마. 지연과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왜 가세요, 시연은요? 보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걔 때문에 이런 기회를 포기하신 거예요? 미안하다, 얘들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영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보기는 미영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죠.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낑낑거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춘자의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야? 한옥 건물에 불이 났어. 전기 합선이래. 미영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차 시연하던 그 건물 말이야. 완전히 타버렸어. 나도 연기 마셔서 병원에 왔어. 미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보기가 막지 않았다면,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미영은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기는 조용히 미영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엄마를 지켜야 했어요. 미영은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보기야. 내가 날 구해줬구나. 보기가 살며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호와 지연 그리고 순자까지. 보기가 정말 미리 알았던 걸까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이 녀석은 특별해. 미영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보기가 온 날이 내 남편 기일이었다며. 응, 맞아. 어쩌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일지도 몰라.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보기는 미영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순자야. 침대에 누운 순자의 왼쪽 팔뚝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순간 미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이고, 그 표정 좀 그만해. 나 죽은 거 아니야. 순자가 평소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갔더라면 이런 일은. 네가 갔으면 지금쯤 중환자실이었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미영은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차시연 부스가 있던 곳, 거기가 제일 심했대. 전기 합선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쪽이었거든. 연기를 제일 많이 마신 사람들이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야. 미영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만약 보기가 막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보기가 알았던 거야? 그 개가 특별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줄은. 순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영아, 그 개가 네 목숨을 구한 거야. 진짜로. 병실을 나온 미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죠. 엄마, 지금 뉴스 봤어요. 축제장에서 화재가. 엄마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정말요? 엄마가 거기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미영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번졌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보기가 막았어. 그 녀석이 내가 못 가게 막았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기가요? 그래. 그 녀석이 미리 알았나 봐. 저녁 무렵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보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미영은 무릎을 꿇고 보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 정말. 보기가 따뜻한 혀로 미영의 손등을 핥았어요. 그 순간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보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왜 우세요? 라고 묻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지연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남매가 나란히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보기 어디 있어요? 지연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마당에 있을 거야. 지연은 마당으로 뛰어나갔고 민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번 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죠. 아니야, 다들 바쁜 건 알아. 아니요. 변명이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어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면 전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마당에서 지연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보기와 놀고 있는 모양이었죠. 엄마. 지연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 저 결심했어요. 뭘? 엄마한테 차 배울래요. 우리 집 전통차 기술, 제가 이어받고 싶어요. 미영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전부터 생각했었어요. 근데 계속 미뤄왔죠. 지연이 보기를 가리켰어요. 보기를 보니까 깨달았어요. 소중한 걸 지키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거요. 그날 오후 미영은 처음으로 지연에게 차를 가르쳤습니다. 차심을 고르는 법부터 물의 온도를 맞추는 법까지. 물이 80도가 되면 이렇게 작은 기포가 올라와. 와, 엄마는 온도계 없이도 아시는구나. 40년을 했는데 모르면 이상하지. 지연이 조심스럽게 차심을 다루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지연이가 차를 배운대요. 그때였어요. 보기가 갑자기 미영의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영의 무릎에 턱을 올렸죠. 보기야, 왜? 보기가 깊은 눈으로 미영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왠지 남편의 눈빛 같았습니다. 엄마, 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요. 지연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보기를 처음 데려온 날이 언제였어요? 3년 전. 6월 15일이었지. 그날이.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잖아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보기가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맞아. 그날이었어. 미영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죠.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이 녀석이 찻집 앞에서 떨고 있더라고. 마치 누가 일부러 보낸 것처럼. 보기가 일어나서 미영의 얼굴을 핥았어요. 저녁이 되자 민호와 지연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또 올게요. 나도 차 배우러 자주 올게요. 두 남매가 떠난 뒤 미영은 보기와 함께 마당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한옥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보기야, 보기가 고개를 돌려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정말 우리 영감이 보낸 거니? 보기가 눈을 감고 미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보기가 발치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새벽녘 보기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에 미영이 눈을 떴습니다. 보기가 창가에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미영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기는 계속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죠. 다음 날 아침 이웃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들었어. 어젯밤에 우리 골목에 수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녔대. 수상한 사람들. 응, 카메라 들고 이 집 저 집 사진 찍고 다녔다더라. 혹시 개발업체 사람들 아닐까? 미영은 보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보기가 어젯밤에 으르렁거렸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보기가 알았나 봐. 정말 신기한 게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기를 신견이라고 부른다니까. 영숙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동네 지킴이야, 그치? 보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미영 찻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시청 문화재 담당 직원들이었죠. 할머니, 이번 화재 사건 때 보기라는 개가 미리 위험을 감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보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원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가 있었어요. 한옥마을 명예 수호견 목걸이입니다.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런 걸 우리 보기한테요. 보기는 이제 한옥마을의 자랑입니다. 보기가 얌전히 앉아서 목걸이를 받았어요. 붉은 비단에 금빛 방울이 달린 목걸이가 보기의 목에 채워졌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직원들이 떠난 뒤 미영은 보기를 꼭 안았어요. 우리 보기 이제 정말 특별한 개가 됐구나. 보기가 행복하게 헥헥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다시 찾아왔어요. 손에는 노트가 들려 있었죠. 엄마,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왔어요. 벌써? 네, 물 온도 맞추는 연습도 했어요. 미영이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금방 배우겠는걸. 엄마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지연이 보기를 바라봤어요. 보기야, 너도 도와줄 거지? 보기가 왈칵 짖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밤이 깊어가는 찻집에는 차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 보기가 있고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고 전통을 이어갈 지연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보기가 미영의 발치에 엎드려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한옥마을 골목길을 비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보기와 함께 찻집 문을 열고 있었죠. 그런데 보기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보기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가 뭐가 잘못됐니? 미영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보기는 계속해서 찻집 밖을 경계했습니다. 털이 곤두서 있었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기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한진개발에서 나왔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한진개발. 최근 한옥마을에 재개발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그 회사였죠. 이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낡은 건물들은 낡았다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이 한옥들이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지 아시나요? 제 찻집도 100년이 넘었어요. 낡은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남자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감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보시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남자의 가방을 물고 늘어졌어요. 가방이 찢어지면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한옥마을 상인들의 개인정보와 약점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도 있었죠. 이게 뭐예요? 미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누가 빚이 있고 누구 자녀가 아프고 어떤 약점을 이용하면 쉽게 계약할 수 있는지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가요. 당장. 미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찻집을 울렸습니다. 보기도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남자들은 황급히 서류를 주워 담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마을 회관의 상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보기가 물어뜯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이걸 보세요. 한진개발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숙이 서류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거예요. 만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그때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쳐야 해요. 보기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모두가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미영 옆에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수호천사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옥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서로의 어려움을 도왔고 정보를 공유했죠. 한진개발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모두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팔지 않아요. 결국 한진개발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보기의 이야기를 듣고 전통을 지킨 한옥마을을 보러 온 거였죠. 미영찻집은 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보기를 보러 왔어요. 신비한 개가 있다면서요? 아이들은 보기를 쓰다듬으며 즐거워했고 어른들은 미영의 전통차를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40년 내공이 느껴지는 차네요. 이런 곳이 사라질 뻔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느 날 지연이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보기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한옥마을 수호견 보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을 상인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대요. 보기를 공식 수호견으로 임명한다고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기는 꼬리를 흔들며 목걸이를 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영은 보기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달빛이 한옥 지붕을 비추고 골목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보가 고마워. 미영이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줬어. 내가 나를 지켜줬어. 보기는 미영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미영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죠.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뭘? 회사 그만두고 엄마한테 차 배울래요. 우리 찻집 대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순간 미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번져나갔어요. 정말이니? 네. 보기가 지켜준 이 소중한 곳을 저도 지키고 싶어요. 세 가족이 함께 걸었습니다. 미영, 지연, 그리고 보기.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죠.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찻집은 더욱 번창했어요. 지연은 놀라운 속도로 전통차 기술을 익혔고 젊은 감각을 더해 새로운 차들을 개발했죠. 그리고 드디어 지연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보기가 들러리를 서면 어떨까요? 지연의 제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죠. 결혼식 당일 보기는 빨간 나비 넥타이를 하고 신부 옆에 섰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걔가 바로 그 유명한 보기군요. 정말 영특해 보여요. 미영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외로웠던 시간들, 보기가 와서 채워준 따뜻함,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갈 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피로연이 한창일 때 보기가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보기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충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보가. 보기가 짖었습니다. 기쁨의 짖음이었죠. 그렇게 미영 찻집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사람과 동물이 하나 되고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요.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보기의 짖는 소리. 그것은 이제 마을의 평화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찻집에서 우러나는 차 향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